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순신학개론 제25강 명량대첩 이후 이순신의 명석한 전략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항로도 익숙하시지요? 바로 이 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익숙한 항로도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유년, 그러니까 1597년 8월 20일은 백의종군에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이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항해를 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백의종군 이후에 처음이죠. 자, 이 상황은 이미 조선 수군은 모두 다 칠천량 해전에서 괴멸되고 오직 12척만이 수습되어서 이순신이 이 12척을 이끌고 출항하게 된 것이죠.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제명을 받고 장흥 회령지를 출항하기 전에 간단한 의식을 갖습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오늘날 군 지휘관이 새로 부임하거나 교체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순신은 선조로부터 받은 삼도수군 통제사 이 공문이죠. 교지를 이제 전 장병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삼도수군 통제사로서의 이제 지휘권을 확보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아쉬운 대목은 그때 당시 이제 배설 경상 우수사가 함께 참여를 했지요. 이 배설 우수사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몇 척을 가지고 이제 일설에는 도주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후퇴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제 12척 중에는 배설이 가지고 있는 12척은 반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근래 제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이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6척은 배설 경성 우수사 이하 소속의 배가 아니고 최종 확인한 결과 전라 좌수사 그 다음에 우수영 전라 우수영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설에 기록이 오류로 된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인용되면서 12척 전선을 배설이 끌고 나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튼 12척을 이끌고 이순신은 이 항로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해남, 지금 해남이죠. 완도 앞에. 이진진안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8월 20일부터 24일 며칠간 여기서 이제 체류를 하면서 여기서 이순신이 또 굉장히 아픕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지요, 여러분. 근데 고난의 어떤 백의종군 길에서 칠천량 해전의 소식을 듣고 8월 3일 날 이제 손경래 집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 소식을 들었지만 이순신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지고 정말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피폐해진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들게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이제 상황이었죠 여기서. 그래서 이진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그 흔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당시의 그 모습은 아니죠. 그 뒤에 이제 일부 축성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란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이미 적들이 이 조선 수군을 추적하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시기에 이제 보면. 그래서 좀 더 이제 넓은 곳으로 이동을 하되 가능하면은 적들하고 이미 칠천량 해전에서 적들은 조선 수군을 괴멸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순천 외교성까지는 이제 적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좀 더 큰 것으로
그리고 또 좀 더 멀리 이제 수세적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란진에서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체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12척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어란진에서 한 척이 이제 증강이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이순신은 별로 기록에는 이제 좋게 평은 안 했는데 전라 우수사로 부임한 김옥추 수사가 전선 한 척을 이끌고 이쪽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전라 우수사 이역기 이 제독은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를 하죠. 그리고 13척이 이제 에, 후임 김옥추 수사가 가지고 와서 세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은 예상했던 대로 외수군이 여기를 이제 염탐하러 옵니다. 예. 그래서 12척보다는 적은 이제 적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선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조선 수군을 염탐으로 다니는 점 이제 캐석선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몰아내고 이게 이제 분명히 적들이 우리를 확인했다. 그래서 좀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며칠간 여기서 체류하다가 바로 이제 장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제가 앞에 강의에서는 이걸 고지도하고 현재 지도하고 현재 모습 사진 찍어서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흔적이 이제 없지요. 섬이 아니고 다 육지화 돼 버렸어요. 이미 다 여기는 매립이 되고 지금 농토로 변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장도에서 하루를 체류하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 진도 훤히 보여요. 진도 바로 벽파진도 보입니다. 예, 벽파진도 보이고 또 울돌목 앞에 저쪽에 이제 진도 다 보입니다. 여기서 지척이에요. 바닷길은요. 시야적으로. 그래도 더군다나 다시 당시에 또 날씨도 이제 쾌적했습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벽파진에서 꽤 오래 체류를 합니다. 여기서 벽파진은 본래 전통적으로 이 서남의 이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조선시대 이전에도. 그래 여기서 이제 체류를 하면서 전의를 불사르고 어떤 군기를 가다듬고 있었죠. 여기서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벌어지는데 가장 큰 사건은 일단 여기까지 적이 추적해 왔다는 겁니다. 예. 어란진에서 적을 조했죠. 쫓아온 걸 쫓아냈죠. 격퇴했죠. 벽파진 여기서도 바로 코앞에까지 옵니다. 그때 마치 이제 병사들 사기 진작 그때 회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전선 이끌고 이 그 예하 장수들의 적선을 격퇴시킵니다. 이미 조짐이 이미 안 좋습니다. 이미 적들은 조선 수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이렇게 지금 이 조선 수군을 추적을 해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떠한 과거의 간행물에도 이 이제 조선 수군이 이 경로를 왜 수군의 조선 수군 추적도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추적도가 맞다고 봅니다. 예.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란진, 그 다음에 벽파진, 그 다음에 최종 추적의 목표지는 바로 이게 울돌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들은 꾸준하게 조선 수군을 따라 붙으면서 이제 뒤에만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 추적이죠. 그러니까.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조선 수군 수장인 이순신도 결전의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최후의 보루인 이 장소를 울돌목으로 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쉬운 것은 그 말썽 많은 배설, 이 배설이 여기서 도주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전이 끝나고 보고도 하고 해서 배설이 고향에서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마는
정부에 의해서. 이 배설은 여기서 오기 전까지도 이 말씀을 피웠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2척이 이제 13척이 됐지만 여기 벽화전에서는 11전에 3척이 추가돼 가지고 반 정도가 본인이 끌고 나온 경상 우수영 소속의 전선들입니다. 이것은 칠천량 해전에서 본인이 도주를 했건 어떤 후퇴를 했건 간에 가지고 나온 전선들이에요. 그걸 놔둬버리고 본인은 전투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고 이미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참 청천벽력이죠 이게. 예. 바로 눈앞에 얼마 며칠 후면 이제 교전이 일어날 텐데 그 핵심 수사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같은.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순신은 9월 15일까지 있다가 여기서 이제 조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9월 15, 16일 날, 15일 날 이쪽 우수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간인들 멀리 이제 후퇴하라고까지 조치를 해놓고 여기서 결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첩보가 들어오죠. 외선 수백 척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첩보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맞아서 싸우죠. 그게 바로 이제 지난번 설명했던 명량해전입니다. 자, 이런 명량해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더 이상 뭐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명량해전 하면은 이와 같은 이 해상 이 상황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좀 더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보면 이제 60년대, 70년대 쭉 이어오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자진 서서 맞서 싸우는 이 그림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 앞서 어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진이 됐든 핵진이 됐든 전투 초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전투가 일어나버리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제가 한산대전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혀 하객진으로 이제 전투 시작은 교전을 했지만 실제로 하객진으로 싸울 수가 없죠. 이미 거기서는 흐트러져 버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해전 연구가들은 양도 앞바다 이거는 여기에서 싸웠을 것이다. 혹은 또 뭐 이쪽에서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설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13척 전선으로 초기에 일자진으로 싸웠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또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순신 선봉에서 싸웠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장수들이 겁먹고 뒤로 후퇴하다가 이순신의 호통을 받고 와서 함께 싸워서 승전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승전을 하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명량해전 자체가 아니고 명량해전 이후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순신은 여기서 후퇴를 했을까? 후퇴라는 표현을 쓰기를 좀 망설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후퇴입니다. 전략적 후퇴, 또 수세적 작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그것을 왜 우리가 전략적 후퇴고 명석한 후퇴이고 명석한 작전인지는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또 확인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그럼 명량해전 직후에 조선 수군과 외수군의 작전과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 여기 상세히 제가 서술을 해놨습니다만은 우선 조선 수군은 외수군의 보복을 피해서 명량해전 승리 후 당일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암태도 당사도로 이동을 합니다. 30여 킬로 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외수군의 보복을 피했다는 표현도 제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이 용어를 쓴다고 저는 보아요. 분명히 외수군의 보복이 이제 예상이 됐죠. 이순신한테는. 지금까지 그 표현을 안 썼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로 다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외수군의 보복을 피해서
전략적 후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여기서 당사도 그다음에 고군산도 분산 앞바다까지 이동을 해요. 꾸준히 올라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순신은 무려 약 40여 일 동안 서해 오지의 이제 섬,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어, 경로를 항해를 하면서 힘들게 방랑 아닌 방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이제 이 마지막 안자도에서 고화도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서해 방랑 시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조선 수군 재건의 시기에 고화도에서 들어가죠. 자, 그럼 왜수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수군의 명령에 대한 이유, 왜수군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거의 연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썼던 책에 자세히 서술을 해놨습니다. 명량해전 당일날 울동목에서 참전했던 이 선박들은 기록에 따르면 133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격파된 전선이 31척입니다. 그럼 나머지 200여 척, 물론 무려 300여 척이 이제 몰려온다고 이제 정보 첩보를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들어오지 않고 외에서 대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보복 작전이 진행됐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이들은 이제 쭉 동쪽, 그러니까 순천 외성 쪽부터 경상도부터 쭉 와서 남해를 거쳐서 추적을 끈질기게 했잖아요. 7천년 해전 이후에. 그래서 이들은 나머지 잔여 세력들은 300여 척 중에서 어람포나 진도해역, 진도해역이 훨씬 더 울돌목 밖에 외에서 대기했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수군이 보복 작전을 했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명량해전 패배 후에 보복 작전으로 조선 수군을 추적했고 전라 우수영 파괴, 또 전라 우수영 파괴한 것이 흔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록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서해로 이동했던 경로에 끈질기게 이제 왜수군이 추적을 한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바로 무안이라든지 한평, 영광 여기까지 추적을 하고 왜군들이 이제 보복을 못하고 왜냐 이미 조선 수군은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 외성으로 이동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경로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외수군 경로도. 자, 먼저 우리가 조선 수군이 이제 이동했던 경로는 바로 이제 검은선이죠. 여기 이제 우수영에서부터 쭉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정선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쭉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 우수영에서 9월 16일 날 저녁에 맨 처음에 이동했던 것이 이게 바로 이 당사도입니다. 당사도는 지금 이 앞에도 암태도 천사대교가 나져 있잖아요. 그 오른쪽 예, 바로 이제 조그마한 섬인데요. 저는 여러 번 여기를 방문을 해봤어요. 아직 여기를 가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과거에 남태도에서 들어갔지만 거의 이 선박이 끊어지고 앞에도에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지금 가보면 여기요 팻말 하나가 없습니다. 참 한나절 동안 여기서 이제 답사 탐사를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이순신 여기서 첫날 승전을 하고도 조선 수군을 야간에 이쪽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보냈던 곳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이도. 물론 이게 이제 당사도에 이미 도착을 하니까 우리 조선 피난민들 여기 가득해요. 얼마나 마음이 더 아팠겠습니까? 어이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법성포로 이동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조선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임치진, 바로 이제
이 무안의 임치진 참사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북쪽으로 합니다. 하임없이 일단 가요. 그러면서 이제 육지의 소식도 간간히 듣기도 하고, 특히 이제 고군산도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체류를 하죠.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순신은 명량해전에 대한 승전 보고를 여기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해전 이후에 전혀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항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또 아파요. 이순신 여기서. 예, 엄청나게 또 아픕니다. 여기서 고통이 아주 엄청 심하고 10월 1일 날 여기는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시설이 아주 좋은 상선이나 군함들도 이렇게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항해하면 힘들어요. 당시 노젓고 다니는 이, 이 좁은 공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투 신나게 하고. 한 번쯤 새겨봐야 되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순신의 또 이제 조선 수군 전체를 이끌고 다니잖아요. 13척 전체를 끌고 다닙니다, 지금. 조선 수군 전력과 모든 군사들 다 끌고 다녀요, 남은 인원을. 이 오지의 섬으로. 한 번도 와보자 온 적이 없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순신은 이제 바로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법성포, 그 다음에 어이다파들 지나가지고 무암, 여기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습니다. 외적이 왔다 갔다 왔다는 소식도 듣고요. 그래서 법성포 여기서 10월 8일까지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성포 여기서. 그래 여기서 바로 이제 여기까지 무안 이제 해남 이 우수영까지 내려오는 게 10월 9일입니다. 여기 와서 체류를 하려고 그랬어요. 겨울을 또 나야 되잖아요. 무작정 이렇게 방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보니까 이미 전라 우수영은 초토화돼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군 보복 세력들이 와서 다 무참히 짓밟아 놓고 갔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조선군하고 체류할 수 있는 곳이 공간이 못 된다. 물론 아직도 이제 적들이 육지에도 이제 일부가 있다는 그런 첩보들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해서 찾은 곳이 그 유명한 안자도입니다. 이게 기록으로 이제 난중일기 안편도 발음도라고 되어 있는데 420여 년 동안 계속 이제 위에 있는 팔금도 그다음에 여기 장산도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 안편도가 안자도로 밝히는데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좌 23강입니까? 22강입니까? 살펴보면 상세히 설명이 되고 책에도 서술했고 각종 언론, 논문 등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선 수군을 재건하는데 큰 어떤 그 구상을 갖고 이미 안좌도에 18일간 체류하면서 정부로부터 뭘 이제 연락을 받냐면 향후에 명수군이 합세해야 한다. 그럼 연합수군이 되기 때문에 그 기지를 살펴봐라. 이미 여기서 이제 이순신은 특명을 또 받죠. 그래서 이순신 머릿속에는 오직 조선수군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재건한다는 건 열세척 가지고는 도저히 대군이 명군이 오는데 연합군으로서는 행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8일간 체류하면서 과도로 넘어오는 거 10월 29일입니다. 18일 동안 여기서 있죠. 그리고 과도 여기도 역시 임시 통쟁입니다. 이미 이순신은 이 과도로 왔을 때 과도는 적의 어떤 그 프론트 라인, 적하고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전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명수군하고 합세해서 거금도로 가게 됩니다. 네, 그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순신의 40일간의 방랑은 고화도로 10월 29일 날 오므로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안좌도 여기서 이순신은 정말 또 자기 생애에 고통스러운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아산에 있는 자기 셋째 아들 미연이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본인은 이미 변방 이렇게 이제 13척의 조선 수군 전부를 끌고 이렇게 전선에 있으면서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했다는 심정을 일기에 쓰게 됩니다. 그만큼 아픈 사연을 안고 통제사 이순신은 조선 수군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최종 고하도로 넘어오면서 9월 16일 명량의 대승 이후 하루도 쉬어보지 못하고 줄기차게 이 고군산도까지 향해 적선을 펴서 다니다가 다시 와서 우수행에서 확인해 보니 초토화돼서 안자도에서 18일간 체류하다가 전략적 구상을 하고 고하도로 오면서 이순신의 이제 이 전략적 구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순신의 그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나, 승전 후에. 네, 바로 여기서는 왜숙은 보복 작전에 대비했다. 전략적 후퇴. 네,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수세 작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이 수세 작전한 것은 이게 처음이죠. 이순신의 전략은 전부가 다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함대 결전을 주로 이제 선호했고 피해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이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칠천량해전을 이제 분기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세작전 생존해야 돼. 생존하면서 후보들을 도모해야 돼. 그 생존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전력 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군 재정비입니다. 이 재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또 물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은 것이 바로 목포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은 목포과도를 조선 수군 재건의 성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건을 해서 고금들이 이동을 해서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해전을 치르고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순신이 승전 후의 전략은 동계주를 대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 수군 기지 확보, 오차, 오지인 안좌도는 이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안좌도에 18일간 체류하고 10월 29일 날 고하도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의 이제 강의의 핵심은 바로 명량해전 이후에 이순신의 전략이 뭐였느냐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명량대첩 이후 이순신의 전략 명석한 아주 적절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이순신은 40여일 동안 오지섬과 구국항로에서 미래 수군을 재건을 꿈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